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번 영상은 융합학문 미뤄뒀던 거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. 저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는 소리 많이 안 나오겠지.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였는데, 이거 근거를 제가 4개 든다고 했었는데, 철학적 근거, 법학적 근거, 이제 사회학적 근거, 그 다음에 경제학적 근거였는데,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배경 지식이 없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2가지 근거를 그 학문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철학적, 법학적 했고, 오늘은 사회학적, 경제학적 하려 했는데 오늘은 사회학적 하나만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조금씩 꾸준히 확실하게 복습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죠. 자, 저는 이제 부자에게 정당한 그 누진세를 적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.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분명히 제 감각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임의적인 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발선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재산 등의 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확실히 분명히 격차가 있다. 그 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, 재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은 분명히 존재하고, 출발선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이 재산을 획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라는 사실이 이제 명제가 확실해져야 그게 되겠죠. 제가 주장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명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, 이 임의적인 운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과 맞물려서 이제 다음 뭐라 말해야 되지?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. 이게 의식하면서 최대한 조리 있게 말을 하려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나? 그냥 해보겠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나만 아나? 아무튼 근데 이게 모두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,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이게 정확한 출처에 있는 근거를 대느냐 안 되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사회학적 근거인데,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해보자면 한국 그 통계청에서 경제사회통계연구실이라는 부서가 있고, 그 부서에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2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,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소득분포, 진위예수,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, 그 다음에 계층 이동성, 또 자산격차, 이런 지표들을 하나씩 봤을 때, 그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 분명히 출발선과 환경에 따라서 자산을 획득하는 것에 이득이 되고,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확실히 근거가 되죠. 단순히 제 감각만으로 이 운에 의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
좌지우지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 감각만이 아니라 한국의 공인 협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봤을 때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리가 굉장히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미리 죄송합니다.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. 와, 매미가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. 일주일 지나면 또 없어지겠죠. 아무튼 그 소득분포 각각의 용어부터 짧게 명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, 소득분포는 예를 쉽게 말해서 월 200만 원, 그러니까 월 얼마를 버는,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소득분포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아, 왜 이렇게 생설수설하지 오늘? 그러니까 뭐 1억 버는 사람은 얼마나 있더라, 월 1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나 있더라, 이렇게 소득이 얼마나 분포가 돼 있더라 라는 게 소득분포고, 진위계수는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수 있겠지만 이제 0일수록 그 자산을 모두가 고르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고, 1일수록 0과 1 사이에 진위계수가 존재하거든요. 여러 국가마다 다르지만 1일수록 단 한 명이 이제 온 사회적 재산, 자산 등을 독차지하고 있다, 이런 지표로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. 그리고 얘가 아마 사회문화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소득 계층 이동성은 이제 얼마나 이 계층 이동성이 활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. 계층은 쉽게도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이제 소득 계층인데, 이제 얼마나 부자가 얼마나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, 그 얼마나 이동하는지,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얼마나 또 부자가 될 수 있는지, 이 이동하는 성질, 얼마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지, 그러면 이제 사회 그 이동성이 높은 사회는, 계층 이동성이 높은 사회는 굉장히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이런 뜻이겠죠. 그리고 자산 격차는 소득 말고, 돈 말고 모아놓은 뭐 집, 땅, 건물 이런 거, 이게 얼마나 또 격차가 나 있는가. 보통은 소득보다는 자산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, 이거는 조금 쉬운 내용인데,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돈 없는 사람부터 제일 돈 많은 사람까지 쫙 줄 세우기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이 얻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, 그 중위소득의 50%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,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부릅니다.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면 그 50%도 안 되는, 그 중위소득이 50%도 안 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. 그러면 대부분의 일부 소수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. 네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개념 설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, 그래도 제가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영상 길이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줄었죠.
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